4월 10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금 늦게 찍어요. 자, 4월달 특히 이번 주는 그 놀라운 연속입니다.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 민생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부터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매사에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침에 올려드린 시황이 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적게 봐주셔서 그렇긴 한데 오늘 안 보신 분들 이거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일과 함께 투자와 함께 같이 말씀드리는데 금주는 정말 마음고생 같이 심하셨고, 자, 정상 투자로 우리나라가 좀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이렇게 했다 해서 끝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강약약 기준을 잘 잡아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제가 미장, 약한 미장 타이틀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가 초급등을 해서 시장 사라, 사니까 급등하기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투자, 특히 글로벌 빅머니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 추세를 살려준 건 정말 고마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아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관세를 어쨌든 60일간, 어떤 사람 6월달 막 얘기하던데 실제로 7월달이에요. 7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전격 이제 유예가 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만 제외하고요. 자, 급등도 좋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투자자로서 일을 한번 분석과 전망을 다시 해드릴 거고, 미국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싸가지 4가지는 정책, 경기, AI, 연준, 이건 사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내용들이 딱 맞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종목보다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보고 넘어가시고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챙기겠습니다. 자, 먹거리 국장은 언더슈팅이다. 어제는 0.8배 밑으로 간 적은 역사상 3번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좀 정상화 될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 한 번에 팍 사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화 되면 빅수급들, 투자들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올 거고요. 언더슈팅 탈출되는 상태에서 정상화되고 빅수급 신고가 같은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 스탠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빅바이오 여전히 저는 제일 좋게 봐요. 빅바이오가 제일 주도주로 보고 내용들 수급들이 제일 점잖고 묵직하면서 반도체는 삼정 기준, 우리 갖고 있는 테마 대장주들도 다 점검하고 다 오늘 급등했죠. 자, 신고가 빅수급주, 제가 항상 사이클 나올 때마다 주도주 찾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정상화 되면 분명히 소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같이 봐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선 전국, 대선 전국 되면 국내 정책 수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이죠. 우리 투자의 기준은 빅수급 제이신과 강강약약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의 추세를 회복시켜 준 거 트럼프 다 봤을 거예요. 15,000 안 깬 거 다 봤을 텐데 회복시켜 준 거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미중 패권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비미국 우리나라 국장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계속 우리 투자해서 자산 키우는 과정을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벼랑 끝 전술, 트럼프의 미친 관세, 사실 그렇습니다. 올려줬다고 야 고맙습니다 할 건 사실 아니에요. 여기 잠시 스탑됐을 뿐입니다. 일시 정지예요. 하지만 글로벌 빅머니가 보든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 보든 분명히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신뢰들은 다운됐어요. 분명히 다운됐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대서 정상화 팍팍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 초유의 급락 급등 1930년까지 우리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작한 또 음모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막 사라 그러고 급등하고 이미 조사가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트럼프 한 명에 의한 정책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이다. 2018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도 그랬지만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정시가 빠졌을 때는 어느 순간 급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시황 유지하고요. 문제였던 채권 금리, 원래 채권 금리가 묵직해야 돼요. 미국 정시도 묵직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몇 년 동안 난리가 난 상태고 이 채권 금리까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10년물 4.5로 찍어버렸잖아요. 글로벌 쪽에서 맥시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외국의 연기금, 해치펀드, 사모펀드 돈이 다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급락하고 변동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진콜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중국 공격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동맹을 그렇게 말 안 하고 막 후드를 깠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동맹을 합쳐서 중국을 물리치자, 이런 스탠스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서 무조건 다 뭐 좋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이 스탠스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동맹이 필요한 관계로 전략이 변했다. 우리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15,000 바닥이 고점 25% 떨어진 단계였잖아요. 걔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정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산으로 사실 돌아가는 나라고 중국의 70%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상태 정시에 올려준 상태에서 벌써 저는 1차 저항선에 부딪혔다 봅니다. 급하게 들어갔다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에요. 미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고민의 흐름이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중국과도 시진핑 친구라 부르면서 협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트럼프 흐름이니까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도 가장 기준 잡고 매크로 보는 달러와 10년물 금리. 자, 10년물 금리 어떻죠? 급등해서 트럼프 놀라고 갑자기 정책을 바꿨지만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어요. 여전히 채권이나 달러 쪽에 매도세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공격도 여전히 온 모드라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저는 4% 초반까지 떨어지는 게 좋다 보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신뢰 하락, 중국 공격, 미국에서 돈 빠지는 흐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미장 추세 판단하는 싸가지, 정책 경기, 이 정책이 조금 온건화됐죠. 미친 듯이 몰아붙이다가 트럼프와 살짝 쉬어간다 하더라도 바뀐 거 있습니까? 변동성만 그냥 왔다 갔다 확인했을 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정책 경기가 일시에 보고하고 아직 AI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국 AI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뒤로 밀린 면이 있어요. JP 모건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금리 인하 오히려 더 늦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잖아요. 파월도 그랬고 연준도 그랬고 트럼프니 그렇게 얘기해도 일시적으로 물가 인하를 본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이 연준이 여전히 저희 정책 경제 기준을 잘 챙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갑자기 늦게 나온 얘기인데 이 트럼프가 이 파월 있죠. 제롬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대법원에다가 판결 요청을 냈어요. 이런 얘기는 9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랍니다. 말을 안 듣긴 하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이런 시도를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미장 추세를 15,000 안 깨고 살려준 건 정말 고맙다. 하지만 트럼프 이게 맞아? 저는 맞지 않다 봐요. 그런 면에서 변동성과 신뢰도 여전히 아멕시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조작에 대한 얘기 물론 조사 들어갔다 해도 미국은 조사더라도 트럼프 조사 못할 거예요. 아랑곳 하지 않고 할 거지만 또 급변동성이 또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1일 날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관세하려다 확 90일 유예시킨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미국이 한 달 내내 더 빠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같이 빠지다가 먼저 바닥이 나오고 먼저 반등을 줬었어요. 저는 사실 비슷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자, 무역 적자 축소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배센트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제조업도 사실 부활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게 투자 모멘트 아니라 했잖아요. 애플이 더 두드려 맞고 현대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는 자체가 투자에서 이런 흐름은 당장에는 물론 장기로 봤을 땐 모르겠지만 뭐 4년 내내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들은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안 좋은 면이죠. 자, 그나마 또 알아두실 게 재무장관인 베센트 뭐 같은 단통속이지만 그나마 낫습니다. 이분이 그나마 나와서 어제도 사실 힌트를 좀 줬어요. 이분이 그나마 월가 출신이고 투자 마인드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나바로와 이 상무장관 러트닉이 얼마나 강하고 거칠었어요. 이분들이 살짝 뒤로 빠진 면이 있습니다. 베센트가 자주 나오고 이분이 정책 파워가 다시 살리게 되면 이 트럼프 정책이 조금은 거침이 온건화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주시고 사실 피터 나바로는 1분기 때도 이미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중국 그렇게 때리다가 우리 무역에서는 적자가 더 커졌고 장도 되게 안 좋았는데 이분을 왜 중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베센트 간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자, 동맹국을 계속 불렀거든요.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동맹국을 불러서 중국에다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 중국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동맹이 좀 필요한 거겠죠. 필요할 때는 그냥 같이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뭐 돈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너네 중국은 소비 확대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미리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려 그러면 달러를 약세로 보내야 되고 위안화를 강세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반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세 이후에 관세 협상 딜 이후에 달러 약세로 저는 협상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이
아마 관세는 상반기 때 돼야 될 것 같고 6월달 7월달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가 되는데 물론 약간 강하게 거칠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 된다는 얘기는 비미국 쪽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좋은 거니까 여전히 비미국 쪽에 방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미국은 등락거리고 좀 약한 모습 나올 거예요. 자, 한 개 아실 거 이제 보시면 비레크만이 정말 고퀄 정보를 줬지 않습니까? 90일간의 정보 위에 관세 위에 이거 2023년도 그랬어요. 23년에도 그때 10월달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어쨌든 자기 정보를 전 한 번 더 확인했고 더 열심히 보겠다. 자, 그리고 반대로 JP모간의 JP모간 다이먼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랬어요. 야, 미국 증시 큰일 났다. 리세션 간다고 또 엄청 호들갑 떨었는데 그때가 또 바닥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휴먼 인덱스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맥을 다 잡으셔야 되고 제가 말했던 15,000원대는 거의 확고한 바닥이다. 이 경기와 정시 추세 바닥을 보시면 되고 이미 저는 1차 저항 때 급속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늦게 따라잡아서 더 먹겠다 지금 아니라 봐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는 미국 정시와 경기 추세까지는 안 꺼트린다. 정말 다행으로 제가 볼 때 정말 다행으로 이 크래시라든지 실수를 안 한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계속 기준 보셔야 돼요. 애플과 엔비디아. 왜 그러냐면 애플은 여전히 중국과 트럼프 공장, 특히 미국의 공장만 세워도 얼마나 비싸요. 미국 공장이. 그렇죠. 미국 공장 세워도 모멘트 안 보는 이유가 미국 공장만 세워도 아이폰이 또 330만 늘어나요. 관세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관세, 베트남 관세 맞으면 더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 트럼프의 어떤 로비 활동을 저는 볼 거고 자, 엔비디아가 사실은 중국에 전용으로 수출하는 게 H20입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가 규제 대상에서 빼줄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 보여요. 그 말이 뭐냐면 중국 관세를 그렇게 때리지만 자기 나라의 AI 빅테크 기업이나 AI는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엔비디아 키운 지표로 보는 이유가 이 트럼프 정책의 정도와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AI 성장은 가장 기본 성장 전략이잖아요. 스타게이트. 이 부분을 살린다는 의미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얘기했던 그 지표에서 다 반등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등을 했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고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고 약한 미장의 4가지 모멘텀 나스닥의 추세가 안 꺼지고 살아난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던 3가지 그대로입니다. 향후적으로 미국 이슈들은 아까 달러 얘기드렸지만 똑같이 저는 살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큰 추세 시황 바뀐 게 없습니다. 약한 미장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눌렸던 우리나라 국장은 정상화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저렴한 정말 우리나라 국장에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 더 드릴 건 뭐냐면 어떤 분은 큰 게 좋지. 물론 큰 게 좋죠. 근데 미국 쪽으로 돈이 그렇게 쏠렸고 GDP 30조 달러가 시총이 60조 달러 갔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자기 GDP의 200% 갔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 원래 보레버피 지수인데 그런 시총이 우리나라는 1.8조 달러밖에 안 돼요. 시총이든 GDP든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단 글로벌 시총 미국 빠진 자금이 유럽 가고 중국 가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조금만 들어오면 정말 크게 수익이 사이클 잘 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그렇게 우리는 10년 20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급적으로 글로벌 사이클 쪽으로 좋게 좀 봐주세요. 오늘 드릴 말 좀 많은데 자, 미국이 정말 좋아질 것 같으면 금이 빠져야 돼요. 금이 다시 3,000불 밑에서 3,140불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달러에 대해 해지하는 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미국이 조금 부정적이고요. 신뢰도 얘기. 자, 비트코인은 특이한 게 제가 글로벌 자산 다 본다 그랬지만 8만 불 밑에 되니까 또 반등을 줬죠. 그리고 물론 사실 분은 8만 불 밑에서는 관심 가져도 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갖고 있지만 이번에 반등을 주고 급락할 때 있었죠. 급락할 때 이번에 지지가 정말 단단했어요. 이 비트코인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볼게요. 자,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비미국은 여전히 관세 때문에 다 급등을 했죠. 어제 미국, 유럽보다는 선물이 독일 유로스탁 7% 급등하고 있고 일본도 9%나 급등했고 미국 똑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관세 최대 우선 협상국. 자, 근데 이제 중국, 홍콩은 관세로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혼자만 124% 맞고 있는데 이게 맞냐? 또 자기들도 미국에다가 84%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위안화가 오늘 여전히 절하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잘 빠졌다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미국채 매도라든지 흐름을 저는 위안화 챙겨서 볼게요. 자, 대만이나 엔비디아나 미국 AI 같이 보는데 계속 빠졌잖아요. 오늘은 9% 상한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TSMC의 1분기 매출이 오늘 발표됐거든요. 실적 시즌 나오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 내용 보니까 AI 서버, 여전히 미국 AI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기본으로 하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 좀 봤어요. 방점을 봤는데 뭐 중국 이관신도 있고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도 있지만 여전히 AI폰, 올해 AI 에이전트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고 특히 온 디바이스 말씀드린 부분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홍콩이 올랐던 게 다 빠졌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세 큰 고비를 넘기고 물론 작은 파도는 있겠지만 리스타트 때는 비미국 흐름을 챙겨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왔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 앞에 내용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길게 하더라도 드렸고요. 자, 우리나라는 진짜 주식이라는 가끔 뭐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암만 등락 왔다 갔다 그렇게 해도 자, 보세요. 지금 4월달 특히 이번 주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4월달 들어오고 이번 주 월, 화, 수, 목 이 급락을 하고 장난 아니게 떨어진 언더슈팅 구간을 하루 만에 딱 그냥 그대로 지난주 같이 딱 올려놨어요. 정확하게 올려놨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이 수급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대로 떨어진 언더슈팅 구간을 똑같이 당겨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왔다. 2400, 670 이상 왔다. 미친 관세 금주 낙폭은 회복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저는 국내 빅수급이든 외국 수급 보겠지만 관세가 물론 왔다 갔다 해도 우리나라 정책 좋은 게 많아서 이 주도주 빅수급들 특히 신고가 진짜 페이크 말고 제대로 신고가 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을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말했던 그 미국 크래시 비상사태에 대한 이 대비책은 올 삭제 이제 없어요. 자, 환율은 위안화 말씀드렸지만 잘 빠졌습니다. 1450원대. 이거 말씀드릴까? 시간 다 됐는데 일단 외국인이 보는 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섹터별로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제가 나오는 시장에 지금 신고가 붙는 거 있어요. 우리 펩토론 얘기 드렸지만 이 플랫폼과 빅바이오 흐름들이 되게 좋습니다. 재료들도 좋고 숫자도 좋고 수급들이 되게 묵직하게 좋아요. 여전히 저는 제일 안전하게 그래도 상방 볼 수 있는 빅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만주 펩토론 이제 공개를 했죠. 팔았기 때문에 오늘도 슈팅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9만원대 매수가에서 지금 12만원 중반 넘어갔거든요. 30% 40%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혹시나 그때 팔아서 삼전자 바꿔드렸지만 없는 분들은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절반 이상 파시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재료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재료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바이오 알테오젠이 오늘 6% 올라가면 좋았다. 4월달 빠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강한 거예요. 필수익도 올라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모멘텀주 여기 뒤에가 말씀드리는데 얘도 제가 살아있거든. 어제 그제 8% 넘게 급등을 했죠. 자,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바뀐 게 없다 봅니다. 삼성전자 기준 볼 거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종목 얘기는 파트 2에서 드리고 앞에는 삼전만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장 다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수급들이 물론 확 올라가고 언더슈팅을 메꿔 놨지만 바이오 종목들의 재료들이 훨씬 눈에 많이 띄었고 오늘 방산조선, 트럼프라든지 이 국내 정책주까지 나오고 하나에어를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둘 다 걸려있어. 좋기도 한데 나쁜 것도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로보템 어제 말씀드렸던 재료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정부 재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재료. 온디바이스도 10% 급등했는데 아직 회복은 조금 덜 됐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이 관세 두드리 맞아도 어쨌든 하나를 해제하면서 내수는 키우기 때문에 우리 게임 대장주 너무 좋잖아요. 4월 들어 상계도 안 봐. 10% 올랐어요. 오히려 곧 있으면 더 올라가서 30% 40% 수익 보호 팔 수 있으니까 뒤에 봐주시고요. 엔토도 견주하죠. 4월달 빠진 거 없습니다. 우리 매매대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렸는데 트럼프 급등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시면 좋겠고, 자, 정말 그렇지만 트럼프가 타노스예요. 근데 타노스도 결국 엔드게임으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가다 보면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반발할지 몰라요. 시장은 못 이겨요.
그래서 무조건 트럼프 좋다고 보지 마시고 객관성으로 좀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변동성에 절대 투자는 맡기시면 안 돼요. 급등하잖아요. 꼭 급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강원랜드가 진짜 문전성시라던데 그런 투자 심리 비슷하기 때문에 막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조금 줄여주세요. 자,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약 테마들이 나오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좋은 거 나올 수 있어요.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는 성장이나 수급도 보지만 어닝을 좀 더 챙기면서 챙길게요, 제가.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같이 고생하시는 멤버십 고객분 정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구체적 수익 종목들 더 챙길게요.